안녕하세요. 주식의 소리의 애솔입니다. 네, 우진엔텍이 따따블의 점상을 찍었고 대신 스펙과 HB 인베스트먼트 모두 상장일의 고가 기준 주가는 공모가의 3배를 넘겼습니다. 지금 그래서 시장에서 돈 나올 구석은 막 공모주뿐이다 라는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과열 또 과열이기는 한데 기왕 열심히 우리가 청약에 참여를 해놨으니까 이 열기가 식지 않고 이어지기를 바랄 뿐인 거죠. 자, 이런 틈에 내일은 현대임스가 상장을 합니다. 조선 기자재, 선박 블록을 주력으로 하는 회사였고요. HD 현대 계열의 조선사들을 고객사로 두고 있는 사회 선박 블록 제작 1위 업체였습니다. 공모가는 7,300원, 미래에셋증권에서 배정을 받았죠. 자, 최종 배정 내역부터 보시면 우리사주 조합에서 약간의 미달이 발생했더라고요. 27,993주 미달이 됐고 이 미달분은 전부 다 기관 투자자들에게 추가로 배정이 됐습니다. 그만큼 상장일의 유통 가능 물량이 증가한다는 측면에서 아쉬울 수도 있겠지만 미달분 자체가 많지 않기 때문에 대세에 지장을 줄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 우리사주 청약률 97.32%예요. 약 3% 정도 소량 미달이 발생한 거고요. 이게 1인당 평균 배정 금액이 약 6,300만 원 정도가 됐거든요. 아무래도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수준이었어요. 그럼에도 1인당 청약 금액이 약 6,100만 원이나 된다는 측면에서 우리사주 미달 자체에 큰 의미를 두지는 않아도 되겠습니다. 충분히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자, 최종 의무보유 확약 비율은 33.34%까지 늘어났습니다. 11.98%보다 꽤 많이 증가했고요. 이 중에서 3개월 비중이 가장 높습니다. 적용을 해서 최종 유통 가능 물량을 계산해보면 585만 1,839주가 되고요. 주식 총수의 16.80%에 해당하는 물량입니다. 10%대까지 내려갔기 때문에 현대임스 또한 유통 물량이 매우 적은 종목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자, 금액으로 계산을 하면 약 427억 원 정도의 규모가 되겠고요. 그리고 우진엔텍과 마찬가지로 상장일에 매도 가능 물량을 보유하고 있는 기존 주주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조건만 정리를 하면 우리사주에서 약간의 미달이 발생했는데 신경 쓰지 않아도 될 정도고 최종 확약은 33.34%까지 늘어났고 적용을 한 최종 유통 가능 물량은 16.80%까지 줄어들었습니다. 상장일에 유통 가능한 기존 주주 물량 없고요. 유통 가능 금액은 약 427억 원, 시가총액은 약 2,542억 원의 중형 사이즈가 되겠습니다. 앞에서 상장했던 우진엔텍이나 HB 인베스트먼트처럼 엄청나게 가벼운 종목은 아닌 거죠. 자, 그렇다면 최종 유통 가능 금액이 400억 원대 종목들의 성과는 과거에 어땠느냐? 최근의 종목들을 쭉 보면 상장일의 고가 기준 최소 73%를 찍었고 최대 208%까지 기록을 해줬었어요. 이 중에서 3기 EV나 나노팀은 가격 제한폭이 확대되기 이전에 따상까지 기록을 해줬던 거니까요. 이 정도 사이즈도 수급이 잘 붙고 투자 심리가 긍정적으로 형성만 돼주면 충분히 수익 구간은 나올 수 있는 그런 사이즈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작년 연말부터 올해 지금까지 해서 수급이 완전 불이 붙어서 미친 광기가 이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LS 머티리얼즈나 DS 단석 같이 유통 가능 금액이 1,000억 원을 넘겼던 종목들도 상장일에 따따블에 추가적인 상승 막 나와줬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수급이 이어진다고 하면 수급 상황이라고 하면 400억 원대 정도는 가볍게 느껴질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KNS부터 HB 인베스트먼트까지 시초가의 수익률을 평균을 내보면 무려 233%나 되거든요. 그래서 현대힘스도 사실 충분히 200에서 300%까지 기대해 볼 수 있기는 하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요즘은 밸류에이션을 따지고 주가를 계산하고 이런 것은 큰 의미가 없기 때문에 스킵할 거고요. 오늘은 현대힘스의 전방 산업인 조선업 자체에 대한 기본적인 얘기를 조금 다시 해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현대힘스를 매력적으로 봤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 조선업 슈퍼사이클이라는 포인트였잖아요. 자, 국내 조선 3사가 이미 앞으로 3년간의 수주량을 다 따냈다라고 할 정도로 유례없는 호황을 누리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도 경제 기사를 읽다 보면 느끼셨겠지만 피크아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아주 작게나마 또 나오고 있어요. 그 근거는 조선사들의 올해 수주 목표가 줄었다는 거죠.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은 분분하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 수주의 감소는
수요가 부족해서 생긴 수요 쪽의 문제가 아니라 이미 대규모의 수주를 달성해 놓은 상태에서의 전략적 선택의 결과물이다 라는 의견에 동의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통상적으로 수요가 감소한다, 수주 피크아웃이다, 그러면 선가 하락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당연히 수요와 공급의 논리에 따라서. 근데 클락슨 리서치가 집계한 신조선가 지수를 보면요, 왼쪽 아래 그래프 181을 기록을 하고 있어요. 2008년 이후 최고치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기본적으로 글로벌 수주가 넉넉하고 그 덕에 조선사들이 일찌감치 일감을 확보해 놓은 상황이라서 업계의 협상력이 커진 것도 선가 상승을 견인하고 있겠고요. 또 중국마저도 요즘은 저가 수주를 하지 않고 있다고 해요. 그만큼 수요가 넉넉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높은 선가가 유지가 되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수요의 문제는 아닌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고요. 그렇다면 당분간 공급자 우위의 시장이 지속될 수 있겠죠. 이게 왜 중요하냐? 제가 기업 분석 영상에서 얘기했듯이 조선사들이 양보다 질로 승부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고부가 가치에, 그러니까 비싼 선박 위주로 선별 수주가 가능해진다는 거죠. 대표적으로 LNG선이나 암모니아선 같은 이런 친환경 선박들은 기존 선박 대비해서 더 비쌉니다. 환경 규제 때문에 기본적으로 친환경 선박에 대한 수요가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조선사들이 친환경 선박 위주로 수주를 좀 따내게 되면, 선별 수주를 따내게 되면 결국에 신조선가는 높은 수준을 유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좀 긍정적인 환경이 조성이 되고 있는 시기로 보이고요. 지금 LNG 운반선의 수요가 정점을 찍고 내려가고 있다라는 얘기가 또 흘러나오기도 하는데, 암모니아 운반선 같은 새로운 시장이 열리고 새로운 수요가 창출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요즘에 K조선의 올해 먹거리는 암모니아 운반선이다, 벌써 올해 발주 15척을 한국이 싹쓸이했다, 이런 기사들을 쉽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HD 한국조선해양이 올해만 11척의 암모니아선 수주 계약을 맺었다고 해요. 가장 최근에 수주한 3척은 HD 현대중공업에서 건조돼서 2028년 6월에 인도된다고 합니다. 현대임스의 주요 고객사가 HD 현대중공업과 현대사무중공업이 있었잖아요. 저는 그래서 이런 부분도 긍정적으로 봤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K조선이 잘 나간다고 하니까 국가 차원에서도 힘을 보태는 것 같더라고요. 친환경 선박 수주를 따내면서 K조선업이 질적 성장을 이루고 있다. 이럴 때 초격차 기술력을 확보해야 한다라는 의미에서 전년보다 4% 정도 증가한 1,185억 원의 예산을 미래 선박 시장을 위한 지원에 쓰겠다라고 밝힌 내용도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현대임스가 조선 기자재 업체다 보니까 조선업 업황에 완전히 예민하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전방산업인 조선업의 전망을 좀 다시 짚어보고 싶었습니다. 상장 직후에 수익 실현하고 그 이후까지 조금 같이 팔로우업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자, 아무튼 현대힘스가 단독 상장이었다면 참 좋은데, 우진엔텍이 오늘도 상한가로 마감을 한 덕분에 우진엔텍 3일차와도 붙겠습니다. 그렇다면 우진엔텍의 오늘 상한가 27,550원 기준 유통가는 금액은 약 316억 원이고요. 현대힘스는 얘기했듯이 약 427억 원. 두 개를 합쳐도 1,000억 원이 안 돼요. 그렇다면 앞에서 1,000억 원 넘는 종목들이 따따블을 쉽게 기록하고 추가적으로 더 날아가기도 했기 때문에 마음 먹고 세력이 들어온다면, 수급이 붙어준다면 둘 다 충분히 좋은 성과를 만들고도 남을 것 같긴 합니다. 다만 우진엔텍이 상장 3일차고 또 연속 상승에 대한 부담을 느낀 보유자들이 내일부터는 좀 매도 물량을 많이 내놓을 수가 있거든요. 점상이 아니라고 하면. 그런 경우에 단타 공방이 우진엔텍에서 일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어쨌든 현대임스 입장에서는 단타 수급이 좀 분산된다는 리스크가 존재하긴 합니다. 참고로 우진엔텍의 2일차 마감 상황을 보시면요, 오늘 상한가 잔량 약 627억 원 정도 쌓인 상태로 끝났고요. 또 1일차에 이어서 오늘도 이베스트증권과 교보증권이 매수 상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내일 추가 상승 가능성은 거의 100%로 보이긴 하고요. 어느 정도 가격대에서 팔아야 되는지 그냥 여러분들 내키는 대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또 내일 매도를 할지 더 볼지 또한 여러분들의 판단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리를 하면 현대힘스도 200%에서 300% 정도는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진엔텍으로 수급이 분산되긴 하겠지만 현대힘스에도 단타 수급은 충분히 들어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요.
그리고 이거는 장난 반 진단 반이기는 한데 사명에 현대라는 브랜드가 붙었기 때문에 이 브랜드 파워를 보여줬으면 합니다. 실제로 HD 한국조선해양이 현대임스를 사모펀드로부터 다시 사갈 그럴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기도 하죠. 물론 이거는 근데 사실 가능성일 뿐이긴 하지만 아무튼 시장 참여자들이 이런 브랜드 자체를 좀 선호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게 힘을 발휘해 줬으면 하네요. 내일 만약에 장전 동시호가 때 호가창의 상한가 가격이 잠깐이라도 보인다고 하면 그게 험매수일지라도 매수 잔량에 따라서 좀 반응을 해보려고 하고요. 그거는 내일 상장 라이브를 통해서 같이 얘기해보면 될 것 같아요. 또 최근에 다른 공모주들처럼 수익률 200% 선에서 출발을 한다면 그래도 최근의 종목들은 시초가와 고가의 갭이 조금 나왔거든요. 즉 장시작 후에 시초가보다는 조금 더 튀어오를 가능성이 있다는 소리니까요. 시초가 수준을 보면서 조금 더 높은 내가 원하는 가격대의 지정가 매도를 미리 걸어놓고 한번 기다려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출발선이 상한가랑 거의 차이가 없이 막 270%, 80% 이런 선에서 출발을 한다면 상한가까지 한번 기다려 볼 수도 있겠고요. 아무튼 내일 또한 우리가 별다른 큰 힘을 들이지 않고 큰 수익을 거둬가는 그런 하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내일 아침에 또 만나요. 저는 스튜디오 3위과 신용스펙 10호의 1일차 마감 데이터 들고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